그러면 여기 내용은 기억이 어느 정도 날래나? 자, 여러분 원자가 있으면, 그치? 가운데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자 핵. 이 원자에 관해 입자가 뭐랑 뭐가 있었어? 중성자랑 양성자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기억나는지 봅시다. 원자 핵은 이거는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치? 이거 실험 이름이 뭐인지 기억나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렇게 들어가고. 그치? 이 원자의 바깥쪽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이 전자는 누가 발견했냐면, 요거는 톰슨. 이제 톰슨이 무슨 실험으로? 요거는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을 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 요거 원자핵 안에 플러스 띄고 있는 양성자도 있고, 그리고 전을 띄지 않는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양성자. 이것도 러더퍼드야. 알겠지?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원자 핵도 발견하고 양성자도 발견한 거야. 알겠지? 발음은 그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중성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죠. 중성자는 체드윅. 체드윅 실험 이름은 좀 달라. 요거는 알파 입자 충돌 실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시대 순으로 보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게 제일 첫 번째.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두 번째. 그치? 그리고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한 게 제일 마지막. 왜 중성자가 제일 마지막에 발견됐는지 알아요? 중성자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서 제일 마지막에 발견이 됐다. 그것도 알아나요, 여러분?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자 핵은 크기가 매우 뭐하다? 매우 작다. 근데 질량은, 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알고 있으면 되죠. 됐지, 그치?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뒤로 넘어가서 1번 문제부터. 자, 원자 구성 입자 가와 나의 발견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왼쪽 거 여러분 요거는 음극선 실험이니까 요거는 전자 발견한 실험이다. 그죠? 전자 발견 실험. 자, 요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거는 원자 핵 발견한 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기억에 모든 원자에서 가와 나는 같은 수만큼 존재한다. 말이 안 되지. 원자핵이 전자수만큼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가가 나보다 먼저 발견됐다. 맞는 거고. 나는 원자 크기 대부분이 아니라 크기는 매우 뭐하다? 매우 작다. 질량이 대부분. 괜찮죠? 오케이. 응? 어떤 거? 양성자는 실제로 이제 이 실험 이름을 따로 짓지는 않아. 따로 짓지는 않은데, 양성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책에서 다루는 건 조금 다르긴 하긴 하거든. 근데 예전에 쌤이 요 실험 얘기를 한번 해주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봐봐. 자, 러더퍼드가 여러분 요렇게 생긴 데가 있어.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하나 집어넣어. 근데 전기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 원자로 되고요. 에너지를 더 흡수하면 수소 이온하고 전자 이렇게 분리가 된다. 알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이 실험하고 조금 달라. 응? 알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에다가 금속 링을 하나 탁 연결하는 해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생겼으니까 H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얘가 어디로 끌려오겠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끌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 한쪽에다가 여기 반대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과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기전 하나 다 걸어놔줘. 그 얘가 이제 H 플러스가 빠져나오다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오다가 전기적인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 이제 또 다른 기체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봤어. 만약 여러분, 자 리튬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얘는 좀 더 이제 멀리까지 가야지 휘어지고. 만약 나트륨으로 실험을 한다. 그럼 얘는 나트륨이온은 더 멀리까지 가야지 휘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휘어졌어, 여러분? H 플러스가 제일 많이 휘어졌죠. 얘가 왜 가장 많이 휘어졌을까? 관성이 뭐하다는 거지. 관성이 작다. 물체의 관성은 뭐에 비례하는지 혹시 알죠, 여러분?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는 입자 중에 질량이 가장 작은 게 누구다? H 플러스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야 되겠다? 얘를 양성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얘는 실험 이름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볼게요. 자, 러더포드는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뭐한다? 직진. 그죠? 그대로 직진. 극히 일부만 산란이 돼 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해 주는 거야, 여러분? 원자 내부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답 1번. 간단하지? 오케이.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 구조랑 관련된 연표인데, 자, 먼저 여러분, 하나씩. 자, 원자설은 돌턴이 제안을 했죠. 원자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설이죠. 그러니까 원자설을 제안하고 이 모형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응? 무슨 알겠지, 그지? 그리고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요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톰슨의 원자 모형은 여러분 잘 보면 마이너스는 동그라미가 돼 있지만 플러스는 동그라미가 안 돼 있어요. 저게 안 돼 있는지 알죠, 여러분? 아직 정체를 모르니까. 그지? 그리고 자, 원자 핵을 발견한 게 누구잖아요, 여러분? 러더포드니까 요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얘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지? 그리고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하려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시험에서 안 다루는 학교도 좀 많아요. 이 수능에서 안 나와. 요즘 많이 빠졌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학교는 잘 안 내시긴 하는데 이번에 조금 집중이 소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학교 일부는 시험에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 알겠지? 여러분도 잘 봐봐 내나.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 원자 모형은 이거를 전자 구름 모형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자 구름 모형.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자, 보어까지 가보면 이 중심부, 즉 내부가 점점 모여지는 게 보여. 점점 뭔가 뚜렷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입자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면서 점점 뭔가 또렷해지잖아. 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과학자들이 이제 진짜 엄청난 걸 다 찾아냈다. 이제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 정말 물론 지금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지? 근데 문제는 이 전자의 패턴이 이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자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전자 패턴을 완벽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물질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만들 수도 있고 물질을 원하는 대로 분해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래. 그 진짜 공간 이동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야. 응? 진짜. 알겠죠? 막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나타나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지?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자 패턴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자 패턴을 모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합성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대로 다시 그대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저것만 되면 대박인데, 그죠? 전자 패턴을 완벽하게 읽는 날이 오잖아? 그럼 인간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안 죽어. 죽으려고 하면 다시 살려내고. 다시 젊은 시절로 다시 다 되돌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까, 그지?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입자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건 다 알잖아. 그치? 상대 질량,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뭐하다? 비슷하다. 전자는 질량이 엄청 작더라. 약 1840분의 1 정도 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랑 누가 살짝 더 크다라고 들어봤어. 중성자, 그지? 중성자가 살짝 더 크다. 자, 일단 여러분 상대 전하량 양성자하고 전자는요 질량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전기적인 세기는 크기는 같다. 부호는 반대고, 그치? 그리고 여러분 요거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를 요거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잘 안 외우더라고. 외워두면 좋긴 하긴 한데 웬만하면 다 주어지긴 해. 응?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양성자가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기율표를 이제 물론 뒤에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이제 누가 완성했냐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현대 주기율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1930년대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 거의 100년 전인데, 그지? 그 100년 전에 그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려면 애들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원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양성자가 원자 번호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양성자가 눈에 보여야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럼 100년 전에는 그걸 어떻게 관측을 했을려나? 대충 찍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마다의 그 개인적인 뛰어남의 차이는 많지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어느 한 가지를 있잖아.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자폐아동 같은 경우도, 그지? 갑자기 어느 한 분야에서 엄청난 뛰어난 걸 나타내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어느 하나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남들한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과학자들이 좀 그래. 과학자들이 맨날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그지? 막 그게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막 1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고 그러는 것 같아. 진짜로. 원래 연구자들이 원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천재성이 나타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자, 이거 봐봐.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쪼여주냐면 음극선을 쪼여줘. 음극선의 정체가 뭡니까? 전자. 그치? 전자를 말 그대로 구슬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봐. 전자에다가 전자를 쏴주는 거야. 막 기관총을 쏘듯이 막 여러 개를 쏴주는 거야, 전자를. 그럼 봐봐, 여러분.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팅 하고 얘를 튕겨냈어. 그 안쪽에 이제 전자 하나 비어있잖아.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뭐 하겠죠? 안쪽 껍질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원자핵에서 가까이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멀리 떨어지는 전자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내려오면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데 이 에너지가 이게 빛이라는 형태로 나와.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전구 이런 개념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뭐 LED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일반 전구도 마찬가지고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 전자들을 원자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전기 에너지를 줘서 그러면 이 전자가 원자에서 먼 곳으로 뭐 했다가 이제 도망갔다가 잠깐만 먼 곳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원자에게 잡아 끄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근데 내려오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의 차이가 이제 빛이라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빛이 다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빛이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파장이 달라. 파장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물리를 안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동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요게 얘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속도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 거 아시죠? 그치, 그치. 그러면 이 진동수는 뭐분의 뭐로 나타낼 수도 있어, 여러분? 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럼 봐봐. 에너지가 큰 빛일수록 이 파장의 길이가 뭐 하냐면 더 짧아져요. 에너지랑 파장의 길이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고 봐봐, 그럼 자, 빛이 가진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나오니까 아니, 그래서 원소들을, 제 원자들한테 음극선을 쬐요. 이제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빛의 파장들을 일일이 분석을 해본 거야. 그래서 파장이 만약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뭐가 더 많다는 거죠. 양성자가 많다. 양성자가 많은 원소들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 할 테니까 더 셀 테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이 나올 거고 그 결과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나올 거라는 거지. 무슨 이야기겠죠? 그걸 가지고 양성자 수를 정해준 거야. 응? 오, 얘가 더 짧네 파장이 그러면 얘가 양성자가 더 많은 거. 얘는 더 짧아 그러면 더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원자번호를 정해졌다는 거. 이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를 결정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 중성원자. 여기서 말하는 중성원자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온이 아니다. 그치? 이온이 아닌 애들은 양성자 수로 전자수가 서로 뭐하다? 동일하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질량수는요.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서 질량수를 정해줍니다. 전자는 신경을 안 써요. 왜? 너무 가벼우니까. 됐지, 그치? 괜찮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다 알고 있겠지만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소기호 왼쪽 아래는 양성자. 자, 원자 번호를 적어주고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어준다. 그래서 양성자가 12개, 중성자 12개, 전자도 12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 MJ 플러스는 전자 2개를 잃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12개, 그죠? 전자는 10개. 됐지? 산소 원자는요. 얘는 다 888, 이거는 8. 전자 2개 얻어왔네요. 1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지, 그치? 자, 그리고 이거 원자 핵의 전하량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 그 원자 핵이 전하를 띄는 거 누구 때문에 띄는 거야? 양성자 때문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의 크기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 양성자 수가 많은 애들이 원자 핵의 전하량이 뭐하게 나타나겠다? 더 크게 나타나겠다라고 봐주면 되죠. 됐지, 그치? 그리고 그래서 핵 전하량이 양성자 수에 이제 비례하는데 여러분, 자, 요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 핵 전하량이 4.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로입니다. 이거 원자번호를 한번 정해봐라. 자, 양성자의 전하량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얘는 자 1.6분의 요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니까 요거는 41.6이야.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그치?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6이 나와요. 또 양성자는 26개짜리다. 근데 중성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3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수는 얼마가 되겠다? 56이 되겠다. 이렇게 그지?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오케이. 오늘 올 친구들은 다 온 것 같죠? 그치? 어제도 채원아, 채원이 다 맞았어? 채점 안 했어? 왜 채점을 안 했어? 잠깐만요. 이거 얼렁 아닌데? 예전에는 시험 끝나면 그 뭐야 같이 치킨 같은 것도 시켜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먹기가 부담스러워졌어. 그지? 근데 이 시간대는 어차피 치킨이 안 돼. 알지? 여러분. 자, 요거 고르고 뒤로 넘겨줘. 우리가 사실 양성자, 중성자 개념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해봤듯이. 그지? 근데 문제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응? 진짜로. 양성이 은근히 까다로워. 봐봐, 여러분. 자, 원자 XY와 이온, Z 이온이 있고요. XYZ는 이주기 원소고 기억력인데 이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고 이제 누가 전자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 X랑 Y는 원자예요. 그치? 그러니까 원자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는 양성자랑 전자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봐 여러분 요거 D급 봐봐 D급 얘랑 얘는 그러면 서로 다른 애들이다. 그치? 양성자랑 전자 조합은 아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누구일 거다? 중성자일 거다. 왜냐면 양성자랑 전자는 서로 개수가 뭐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맞지? 그치? 근데 자, 요 저울 한번 볼까 여러분? 얘는 Z 음이온이 됐어요. 여러분 Z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한 개 뭐 합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오죠. 그지? 그럼 전자를 하나 얻어오니까 이제 누구랑 누구랑 수가 같아질 수가 없어. 전자랑 양성자는 수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이주 수가 뭐 하잖아요? 같잖아요. 그지? 수가 같으니까 여러분 니은을 누구로 보는 게 좋겠다? 니은을 양성자. 그치? 니은을 양성자. 자, 이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봐봐. 원자 번호 3번 이상에서는 양성자, 이게 P가 이제 양성자고, N이 중성자인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적은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원자 번호 3번이 넘어가면.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중성자와 양성자보다 적은 애들이 있어요. 질량수 1짜리 수소라든지 질량수 3짜리 헬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오히려 양성자가 더 많아요. 중성자보다. 근데 원자번호 3번이 넘어가잖아? 그 중성자가 양성자가 조금 건 없어요. 응? 뭐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쉽게 판단하고 싶으면 봐봐. 일단은 얘는 좀 수가 좀 뭐합니까? 크죠? 그래서 얘를 얘는 중성자인가?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합니다.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얘가 양성자, 얘는 디귿을 누구로 가고, 얘를 중성자로 가지고, 기억은, 요거는 전자, 이렇게 봐라. 그럼 여러분, A 값이 얼마나 A가 5가 되고요. 얘는 6이 되니까, 요거는 원자번호가 5번인데, 질량수는 얼마짜리인가 봐. 11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Y는 전자가 7개니까 양성자도 7개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2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 이게 지금 7이 돼줘야 되는데요. A가 지금 5란 말이에요. B가 얼마가 들어가야 7이 나옵니까? B에 9가 들어가야 7이 나오죠. 무슨 알겠지 그치? B에 9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 왜 안 불러? 어? 보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릴게. 이번에 충고도 시험지가 쉽지는 않았나 봐. 그래서 한 친구가 그 2개 틀렸다고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91.6점이었는가? 그래서 그냥 등급은 괜찮게 나오겠다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써봤는데 문제가 어려운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더라고 걔네도. 근데 생각보다 100점이 없는 것 같아. 일것이 걔네도 85, 84 정도 된다는 것 같고 대도권은 일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니네도 비슷하지? 대충 80 중후반 정도 나오는 시험지가 괜찮은 시험지인 것 같아. 그지? 너무 높아도 문제고. 자, 80 중후반. 대성고는 이번에 100점의 애들이 좀 있어? 근데 솔직히 문제를 좀 쉬운 것 같은데 응. 되게 생각보다 맥주인 것 같아요. 문제수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지? 서른 문제라 문제수가 많으면 애들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지? 잘 봤어야 되는 애들도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죠. 그치? 근데 그런 실수까지 다 잡아내려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지? 근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시험 때 막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런 걸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긴장을 해서. 당연히 그러지 않지. 어? 아 진짜? 음, 다른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쉬운 문제인데 음, 들어보니까 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주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예전에 쓴 제자 중에도 걔는 나이가 좀 많지. 지금 박사과정, 또 박사 됐지 않았을까? 나중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혼됐어. 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고3 때 평상시에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고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 막한 개 틀리거나 뭐 96점 그렇게 나오거나 그러는데 얘가 좀 큰 시험이다. 이거 진짜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약간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고3 때 응?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야 이번 시험 진짜 잘 봐야 돼. 응? 실수하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너무 또 긴장을 해가지고 90점대 나오더라가 60점대가 나온 거야.
진짜로. 그래서 얘가 막 처음에 수학 문제를 딱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응? 이게 글자가 막 떠다닌대. 종이에 흰색이랑 검은색이 분리가 돼가지고, 약간 공황장애 오듯이 막 그렇게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걱정이다. 근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수능 날도. 과학은 잘 봤어. 그때 과학은 80점 만점이었거든. 과학 네 과목을 다 볼 때라. 과학은 네 과목을 다 봤는데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총 80문제 중에 하나 틀린 거니까. 근데 수학을 원래대로 했으면 또 90점이 넘었어야 되는데 수학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글자가 안 읽힌대 아예. 응? 심각한 거죠, 그치? 그래서 재수했어. 수학을 그렇게 못 봤어, 뭐. 재수했어. 재수해서 연대를 가긴 갔어. 연대 전기전자공학과 가서 지금 거기 박사학위 밟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다고 청심환을 먹을 수도 없고 시험 볼 때, 그지? 이번에 쌤한테 배우는 친구 중 고2 중에도 한 친구가 첫날하고 둘째 날은 계속 막 토하고 긴장을 하니까 그런 친구도 있더라. 응? 이게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는 거야, 그지? 잘 봐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평상시에는 연습할 때 오히려 평상시에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시험 보는 날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근데 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평상시에 긴장을 해라. 평상시에 긴장을 하고 시험 때는 연습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긴장을 안 하다가 시험 때 긴장을 해버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막 갑자기 막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이러니까. 알겠지, 그지?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내가 평상시에 막 스스로 막 긴장을 해. 연습을 할 때. 근데 긴장을 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기가 약간 그런 게 생겨. 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막상 이제 시험 보는 날만 그때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 더 당황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왜냐면 쌤 때는 쌤이 학력고사 세대라 우리 때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시험을 대학 가서 보는 거야. 원서도 한 군데밖에 못 써야 되나. 어. 지금 그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의고사 본 거를 평균을 내요. 제일 높은 점수 빼고 제일 낮은 점수 빼고 나머지 달수 모의고사로 평균 점수를 내서 이 점수면 서울대 써도 되겠다. 서울대가 살짝 위험하니까 연대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거야. 어딜 써라. 이 정도는 안정권인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 잘못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재수야.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 거지. 오늘 실수하면 끝이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신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내신 쌤들이 15등급까지 있었거든. 근데 1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2등급의 그 점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랑 내신 2등급이랑 근데 그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시험만 잘 보면 뭐 내신이 막 별로여도 그냥 얼마든지 다 극복이 가능한. 대학 가서 직접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쌤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연습시킬 때 평상시에 연습할 때 항상 더 긴장하고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시험 때만 바짝 긴장하고 막 하니까 그지? 그래서 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평상시에 긴장하는 연습을 하고 시험 때는 그래 내가 계속 연습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마음을 좀 놓고
알겠지?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샐러드 먹어, 샐러드. 샐러드. 어? 알겠지? 샐러드를 먹는 게 그리고 잠도 잘 자는 게 좋고. 어? 공부할 때 자면서 공부해야 되더라. 알겠지? 잠을 자꾸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이런 게 점점 커져요. 걱정도 더 많아지고. 응?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잠을 줄이고 그러면 안 돼. 응? 평상시에 낮에 좀 더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하고 밤에 잠 잘 자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5, 9. y는 이제 원자번호 얘가 몇 번이 되냐면 요거는 7번. 그죠? 얘는 질량수가 얼마가 되겠죠? 자, 그치. 15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Z-이온인 아까 B 값이 9니까 원자번호는 9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중성자가 10개가 되는 거니까 질량수는 19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자, 볼게요, 여러분. 기억은 중성자다. 아닙니다. X의 질량수는 1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 XYZ에서 중성자 수는 Z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성자는 6개, 8개, 10개니까 Z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량수가 3 이하짜리는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데요. 이 수소가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어요. 어? 헬륨은 질량수 물론 4짜리가 많긴 하지만 3짜리도 가능하다. 응? 알겠지? 그치? 쌤 그러면 헬륨은 질량수 2짜리 헬륨은 없어요? 네, 이건 없어요. 양성자만 2개 있을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치? 그럼 반발력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어. 중성자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할게요, 여러분. 자, 질량수가 같은 원자는 가와 나다. 그러면 얘네가 가하고 난가 봐. 질량수가 같은 조합은 저거밖에 없어. 응? 알겠지? 그치?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원자 번호가 같은 원자는 나와 다다. 자, 여러분 원자 번호 같은 건 수소밖에 없으니까 얘가 나. 그치? 요거는 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중성자 수가 같은 원자인 가와 답니다. 이런 헬륨은 얘는 중성자 몇 개, 요거는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중성자 한 개짜리는 얘가 중성자 한 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볼게요, 여러분. 가의 질량수는 3. 나의 원자 번호는 1번입니다. 다의 중성자는 한 개짜리.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질량수 3 이하라고 하면 수소랑 헬륨을 떠올려주면 돼요. 자, 이번엔 뒤로 가서 이번 동위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위 원소도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응용 문제도 생각보다 많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동위 원소. 자, 그럼 동위 원소는요, 양성자 수는 같고,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양성자 수 같으니까 누구는 같죠? 전자는 같습니다. 전자 수는 같다. 그리고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뭐는 다르냐면 질량 수는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이 전자 있죠?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이게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이게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 이거를 결정을 짓는 게 전자예요. 원래 원자과 전자수 같은 애들이 뭐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하물며 아예 전자가 같은 원자야. 그럼 화학적 성질이 같게 나타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질량수가 다르다.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다르면 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물리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쌤 그러면 화학적 성질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연성, 불이 잘 붙나요? 뭐 이런 거지. 조연성, 남이 타는 걸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아니면 산화성, 남을 잘 산화시키는가? 아니면 환원성, 남을 잘 환원시키는가? 이런 것들. 이런 성질들은 같은 거고, 이 물리적 성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질량이라든지 질량, 밀도 이런 게 물리적 성질에 들어가요. 질량과 밀도는 다르다. 대치 그지?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자 리튬이 이렇게 있는데 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질량수가 6자리가 있고 7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는 자연계의 10%가 존재하고 얘는 자연계의 90%가 존재한다. 그 양성자는 이제 3개씩, 중성자는 3개, 4개 이렇게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자, 평균 원자량은요. 원래는 6 곱하기 100분의 얼마 10 더하기 자, 7 곱하기 100분의 얼마 9,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내분을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발음은 6자리가 있고 7자리가 있다. 여기를 머릿속으로 10등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알겠지? 그치? 자, 7자리가 90%니까 7쪽으로 몇 칸을 가자? 9칸을 가고 6자리가 10%니까 6쪽으로는 몇 칸만 옵시다. 여기는 한 칸만 오자.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값이니까 평균은 얼마가 되겠네 여러분? 6.9 이렇게. 괜찮지? 그치? 자,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애들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쌤에다 다 정리해 놓긴 했는데, 자, 봐. 붕소도 많이 나와요. 자,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입니다. 질량수가 10자리가 있고 11자리가 있는데요. 얘가 20%, 얘는 80%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11쪽으로 치우쳐야 되니까 평균이 얼마? 얘는 10.8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CL 염소나 해볼게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질량수가 35와 37짜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자연계의 75%가 존재하고요. 얘는 자연계의 25%가 존재합니다. 얘는 평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5.5 이렇게 들어가죠. 35.5 지금 자 이렇게 여기 35 37 가운데가 36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35쪽으로 몇 칸? 3칸 37쪽으로 여기는 한 칸만 가지면 되니까 여기가 평균값이네. 35.5 됐지 그치? 자 그다음 이제 브로민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브로민은 원자 번호는 35번이고요. 자, 질량수는 79짜리와 81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자연계에 각각 50%씩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이 얼마가 될까요? 8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이게 평균값. 됐지,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분자 만드는 걸 좀 해볼게요. 자, Cl2가 있어요. 염소 분자가 있는데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인가? 자, 평균 분자량. 여러분 아까 염소 평균 원자량이 35.5였으니까 35.5짜리가 2개가 있다. 그래서 평균 분자량은 71이에요. 라고 해주면 돼. 됐지, 그치? 근데 발음은 실제로 자연계에 가능한 이 염소 분자량 크기로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염소가 이제 35랑 37짜리가 있으니까 35끼리 만나면 분자량 70짜리 염소를 만들 거고 35와 37짜리가 만나면 72짜리 염소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도 분자는 72짜리를 만들고 37끼리 만나면 74짜리 분자량 크기 갖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분자량 크기가 총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얘를 아까 이거 기억나? 75, 25. 얘를 4분의 3, 얘를 4분의 1 이렇게 봐도 되죠. 75%, 25%니까 여기도 4분의 3, 얘는 4분의 1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자, 확률이 4분의 3짜리와 4분의 3짜리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됩니다. 여기는 16분의 9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는 16분의 얼마? 3. 여기도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분자량 70짜리, 72짜리, 자 74짜리가 있다면 분자량 70짜리가 나타날 확률은 16분의 9, 72짜리는 16분의 6, 74짜리는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9대 6대요. 대체 그치?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 A, B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는 A제곱, AB, 요것도 AB, 요거는 B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를 발음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A제곱, EAB, B제곱, 곱셈 공식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A제곱이고 얘가 EAB고 얘가 B제곱이 되잖아요. 이걸 문제 엄청 많이 써. 거의 대부분의 확률 문제는 다 이걸로 문제 낸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우리 문제를 뭐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으려나? 마더텅을 빨리 먼저 푸는 게 낫겠지 그래도? 그치? 마더텅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 풀면 김준 것도 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치? 시간이 많지 않아. 5월달도 행사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올 거야 시간. 이거 이해했죠 여러분? 괜찮죠? 자 여러분 브로민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브로민. 브로민은 아까 쌤이 자 질량수 79짜리랑 81짜리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브로민 분자량 크기로 가능한 건 뭐뭐 있냐면 158짜리, 160짜리, 162짜리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맞지 그치? 근데 여러분 자 아까 얘가 확률이 50%, 얘도 50%였으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25%, 4분의 1. 얘는 얼마가 되겠죠? 얘는 2분의 1 그죠? 4분의 2 요거는 얼마? 4분의 1 다 합해서 1이 돼줘야 돼요.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 문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7번. 자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X 두 가지 동위 원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은 X야. 뭐가 서로 같아야지. 양성자가 같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에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다. 17. 자 나는 중성자 얘는 몇 개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2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와 나의 합은 35가 아니라 37. 37. 자, x의 원자번호는 17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x2 1몰의 질량이 평균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야. 아까 x2 평균 분자량이 7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은 71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봐봐. x의 평균 원자량이 35.5. 그러니까 x2 평균 분자량은 71. 알겠지? 그걸 1몰의 질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원자량, 그냥 분자량 그러면 앞에 사실은 평균이란 말이 빠진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자, 붕소 존재비를 나타내 줬는데 붕소는 여러분 10짜리가 20%, 11짜리가 80%가 존재합니다. 그럼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돼야죠? 얘는 10.8. 그지? 10.8. 양성연소는 동위원소인데 서로 같아야지. 자, 두 동위원소 1g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는
질량수 11자리가 질량수 10자리보다 적을 겁니다. 이거 그냥 먼저 몰수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여러분 얘는 자 11분의 몇 몰? 1몰만큼 있다. 자, 10자리는 얘는 10분의 1몰만큼 있다. 그럼 당연히 11분의 1이 더 적겠죠. 그럼 지금만.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볼게요. 자, 자연계의 존재는 수소랑 플로린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플로린은 한 가지만 존재한답니다. 자, 먼저는 기억에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요. 자, 원래 평균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수소 1자리가 A%니까 100분의 A만큼 있네. 그죠? 2자리는 100분의 B만큼 있고 자, 3자리는 100분의 C만큼 있어.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자, 분자량이 6인 H2의 존재 비율은요. 여러분, 요거는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우리가 수소는 지금 얼마짜리가 있다고 여러분? 1, 2, 3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분자량 6자리는 여기에서만 6자리가 만들어지겠지. 3자리랑 3자리가 만났을 때만. 그렇잖아, 그치? 근데 아까 존재비가 A, B, C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확률상 C 제곱이야. 이렇게 봐도 되지. 무슨 얘기지, 그치? 그래서 분모는 C 제곱 이렇게 봐주고 분자량 5짜리는 여러분 2랑 3이 서로 만나면 돼요. 2랑 3이 맞는 데가 어디인지 볼까요? 여기 5짜리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도 5짜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는 BC 여기도 뭐가 됩니다? 얘도 BC. 그래서 분자에는 E, B, C 이렇게 올라가주면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랑 누가 지워집니까? C랑 C가 지워지잖아. 그치? 얘가 C분의 2B인데 여기 봐봐. B가 C보다 뭐하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C분의 2는 2B는 2보다 뭐하겠다? 크겠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응? 됐지, 그치? 자, 다음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H2는요. 분자량 3짜리는 여기 3짜리 만들어지고 여기 3짜리 만들어져요. 요거 확률 AB. 자, 여기도 AB가 되니까 분자에는 EAB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EAB. 근데 자, 분자량이 3인 수소기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는 어차피 몇 개씩만 한 개씩만 들어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1몰의 HF 중 분자량이 20인 HF는 근데 분자량 20인 HF는 플로린은 19짜리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수소가 누구만 와야 돼? 1짜리만 와야 돼. 그지? 1짜리 확률이 얼마야? A. 그죠? A. 자, 곱하기 플로린은 확률이 얼마? 100. 이걸 잘 생각해야 돼. 100이라고 써줘야 돼. 근데 플로린은 뭐밖에 없으니까. 자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쟤를 1이라고 쓰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알겠지? 100. 자, 그다음 곱하기 HF는 여러분, 얘는 중성자가 수소는 중성자 1짜리니까 없고 플로린은 중성자를 몇 개씩? 10개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랑 A는 지워지고 1000분의 2B니까 500분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알겠지? 저거 100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된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기체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걸 나타내 준 거고 나는 실린더 전체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나타내 준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 메테인 분자가 있어요. 그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일단은 무조건 뭐 하죠? 같죠. 왜냐면 이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Y랑 Z 입자는 수가 같으니까 이거는 양성자랑 누구겠다? 전자겠다. 그치? 근데 누구는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중성자 개수는 다를 수 있죠. 자, 먼저 여러분 3대 2긴 한데 그냥 분자수로 봐도 되겠지? 자, CH4 분자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씩입니까? CH4는 분자 하나당 양성자는 10개씩.
그지? 그러니까 분자를 총 몇 개? 5개 있다는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양성자는 몇 개? 50개라고 봐도 되겠네요. 괜찮죠? 양성자? 탄소는 양성자가 6개짜리. 수소는 1짜리가 4개니까, 그지? 분자당 10개. 그래서 스몰 b를 50이라고 보자. 자, 여러분 중성자는요. 탄소만 지금 중성자를 갖고 있어요. 얘는 중성자를 7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7, 3, 21. 그죠? 오른쪽에는 6, 2, 12. 그러니까 중성자가 몇 개? 33개.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X는 누가 될 거다? 중성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Y와 Z 간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양성자라는 전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죠. 자, B분의 A는 50분의 얼마? 33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다 맞는 거죠. 됐지, 그치? 자, 이번엔 여러분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원소 X랑 Y가 있는데, 자, 먼저 원소 X를 먼저 보면 얘는 평균 원자량이 63.6이래요. 63짜리랑 65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63.6이다. 63쪽으로 치우쳤으니까 63짜리가 존재비가 더 커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러분 63짜리가 몇 프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40%? 63과 65야. 몇 프로? 왼쪽 2파 이렇게 해서 얘가 63.6이 되니까 여기가 얼만큼 왔잖아. 빼줘 그냥. 1.4. 그치? 이쪽으로 1.4. 이쪽으로 얼만큼 갔어? 0.6만큼 갔어.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7이지? 그러니까 얘가 70%, 여기는 30%. 비율이 큰 쪽으로 쏠리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Y는 79짜리랑 81짜리가 50%씩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 얼마? 여기는 8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중성자분의 양성자는 이런 게 좀 번잡스럽죠, 여러분. 자, 79짜리 Y는요. 중성자가 79에서 35를 빼주면 되니까 몇 개가 있다? 44. 그죠? 44. 양성자는 몇 개? 35 이렇게 들어가고요. X 여러분 질량수 65짜리 쟤네는 중성자 몇 개짜리입니까? 36 그죠? 양성자는 29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요게 4로 먼저 4 나눠놓고 11과 여기 이제 9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 찾아봐야죠, 여러분. 35 곱하기 9가 얼마야? 315? 그지? 315. 아저씨 오셨나 보다. 11 곱하기 29를 해야죠. 290 더하기 29. 319.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 꼭 해봐야 돼. 알겠지? 누가 더 커요, 여러분? X도 크니까 안 돼요. A는 50보다 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Y는 80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12번. 잠깐만. 12번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12번 볼게요. 추워? 에어컨, 저 에어컨 엊그저께 청소를 했는데 냄새가 괜찮지 않아? 그지? 저 에어컨은 원래 예전에 7층에 있을 때 거기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7층에 예전에 있을 때는 이쪽 앞쪽이 아니라 저쪽 뒤쪽을 바라보는 거거든. 근데 거기가 완전 남향이라 햇빛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막 여름에 진짜 수업도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애들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선풍기만도 못해 에어컨이. 에어컨에 돈 투자를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에어컨이 실외기까지 이게 그 배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냉각을 해서 오다가 다시 데펴지는 것 같아. 공기가.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 그때 에어컨은 공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 근데 쌤이 여기 8층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냉난방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거든. 저 냉난방만 한 2천만 원 투자했어. 어?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와, 옛날 애들 막 땀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없어. 목에서 막 땀이 흘러 이렇게 해서 더워가지고 수업하는데 막 목에서 막 땀을 흐르는 거. 그런데도 애들 막 열심히 잘 다니고 뭐 용해. 그치.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12번. 부피와 같은 용기 가와나에 기체가 들어있는 걸 나타내 준 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양쪽에 온도, 압력 같대요. 부피도 같고,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으니까 양쪽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서로 뭐 해야지? 같아야죠. 아보가드로 법칙. 그치? 자, 질량비는 45대 46인데 이게 또 나누기가 이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를 둘 다 두 배를 해버리면 좀 더 편하겠지. 그치? 왜냐면 발음은 얘는 분자량 얼마짜리입니까? 18짜리. 그치? 그 18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지 90이 돼요. 5개. 얘가 5개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나에도 마찬가지 전체에 H2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질량이 딱 얼마 차이가 나야 됩니다. 2 차이. 얘는 분자량이 18짜리, 얘는 분자량 20짜리니까 20짜리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그럼 2 차이 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4개 이렇게 들어있어주면 되고. 그럼 딱 92가 나오겠죠? 됐지? 자, 보겠습니다. 자,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를 찾아봐라. 물 분자는 분자당 양성자 몇 개씩이에요? 분자당 10개씩. 수소는 1개씩, 산소가 8개가 있으니까 그 10개씩 총 5개가 들어있으니까 전체 양성자는 50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됐지, 그치? 그럼 봐. 나에서만 보는 거 여러분. 자, 중성자는요, 얘가 8개씩 갖고 있으니까 48, 32에다가 얘는 중성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 10개. 산소가, 그죠? 자, 10 더해주면 돼요. 50분의 40이다. 그러니까 25분의 21입니다. 괜찮죠? 됐지? 자, 이번에는 13번. 자, 용기에 들어있는 X2Y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얘가 양성자가 N개니까 같은 원소잖아요. 얘도 양성자는 N개만큼 들어있어야겠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질량수 B짜리 X는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자분의 중성자가 사실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원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되려면 얘를 뭐로 나눠줘? 4로 나눠줘야겠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4대 5가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몇 개가 더 많아요? 2개가 더 많아. 그 여기서도 2 차이가 나야 되는데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8분의 얼마가 되겠구나. 8분의 10이 돼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n 플러스 1이 8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n은 7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얘는 자 양성자 7개, 중성자 8개짜리, 여기는 7개, 7개, 얘는 8개랑 1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기 속에는요. 자, 이렇게 3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자, 용기 속에 들어있는 질량수 A짜리 X와 B짜리 X가 2대 3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푸는 방법은 쌤 이제 2가지를 알려줄 건데, 첫 번째는 정석적인 풀이.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정석적인 풀이는. 두 번째는 좀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줘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여러분 봐봐. A짜리가 여러분 경우의 수를 2대 3이라고 보자고요. A짜리랑 A짜리가 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될 거고. 2짜리의 2배, 2에 제곱한 거야 그냥.
괜찮지, 그치? 얘는 여러분, 자, 2자리랑 3자리가 만날 확률은 2AB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가지? 총 12가지. 그죠? 12가지. 이렇게 나오고. 3자리랑 3자리가 올 확률에는 얼마? 여기는 9가지.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치? 그리고 다 더해주면 몇 가지야? 25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볼게요, 여러분. 하나씩. 자, 전체 양성자분의 전체 중성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전체 양성자는요, 양성자가 7, 7, 8 이렇게 들어가니까 22개씩 갖고 있어요. 분자당. 22개씩인데 총 분자 수는 몇 개가 있다? 25개가 있다. 4개, 12개, 9개 있다고 봤으니까. 12? 저거 아까 우리 요거 있었지. A제곱, 2AB, B제곱 요걸 떠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A제곱은 2의 제곱, 2AB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고, B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괜찮지, 그치? 자, 이제 중성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여러분, 자, A짜리만 2개면 중성자가 8,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중성자를 10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26개씩 가지고 있는 게 4개다. 됐지, 그치? 그리고, 자, 이번에는 8, 7,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25개씩 가지고 있는 게 12개가 있다. 그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7, 7, 10이니까 이번에는 24개씩 가지고 있는 게 9개가 있다.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계산하는 게 좀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나누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계산하는 게 좀 지저분해져. 이거를 여러분 빨리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런 거 써먹나? 자, 내가 22만 다 빼면 여기서 22를 빼면 4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4, 4, 16. 여기서 20을 빼면 3만 남잖아요. 3 곱하기 12, 36. 21을 빼면 2만 남잖아. 여기는 18.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21을 다 뺀 거야. 근데 총 22씩 총 25개를 뺄 수 있잖아. 이렇게 나누면 조금 빨리 풀리긴 해요. 알겠죠?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좀 빨리 하는 방법 뭐가 없을까? 여러분 빨리 하는 방법은요, 그냥 X원자를 다 해서 몇 개 있다라고 보자. 5개. X가 다 해서 5개.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분자가 X2I니까 그러면 X가 지금 질량수 15짜리가 있고 질량수 14짜리가 있는데 얘를 그냥 15짜리를 2개, 얘를 몇 개?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Y는 질량수 얼마짜리 여러분? 18짜리가 2.5개가 있어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지 않습니까? 어차피 X2I니까 X원자가 다 해서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5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Y원자는 다 해서 몇 개밖에 안 되지 뭐 2.5개밖에 안 되지. 이해가지, 그치? 그럼 여러분 전체 양성자 개수를, 자, 분자당 양성자가 22개씩인데 얘는 몇 개를 만들겠지? 다 해서 2.5개 만들어. 그죠? Y원자가 2.5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중성자 아까 몇 개였어요? 8개짜리죠. 8개짜리가 2개니까 16. 여기는 7개짜리가 3개니까 얼마? 21. 자, 여기는 10개짜리가 2.5니까 얼마? 25.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요거, 자, 분자를 먼저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요게 37에다가 25를 더할 거야. 그럼 얼마 나옵니까? 60 얼마? 2, 그지? 62. 이렇게 들어가요. 22 곱하기 2.5가 얼마입니까? 55.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55분의 62. 이게 좀 더 빠르죠. 그렇지? 이게 좀 더 빠르지. 위에 거보다. 위에 것도 정리하면 똑같이 나와요. 55분의 62. 이제 숫자가 좀 커지니까 계산하기 좀 안 좋아질 거야.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그지? 둘 다 이해했죠?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1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분자 x, y가 있습니다. 자, x, y를 구성하는 원자 x랑 y가 있는데, 자, 여러분, 쌤이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x랑 y가 서로 다른 원소인데, 중성자분의 전자수의 비율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죠? 서로 다른 원소인데, 만약 중성자분의 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양성자분의 중성자라든지 이 비율이 같다면 얘는 무조건 1밖에 안 돼요. 알겠지? 서로 다른 원소인데 양성자분의 중성자의 비율이 같다? 그럼 1밖에 없어. 1짜리는 많아. 그치, 그치?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원소들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인 애들이 대부분 많잖아. 탄소도 1대1인 애들이 많고 질소도 1대1인 애들이 많고 산소도 1대1인 애들이 많으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원소인데 중성자분의 전자 또는 중성자분의 양성자 이게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러면 저거를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얘도 똑같이 5로 나눠줘야 돼. 이제 1로 만들어줬으니까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질량수 B 플러스 2짜리는 B짜리보다 뭐가? 중성자가 몇 개가 더 많으니까. 2개가 더 많으니까 위아래가 2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실은 10분의 8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8개짜리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체, 그치? 그럼 여러분, 자, 얘랑 얘는 양성자는 2 차이가 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양성자가 6개거나 10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치?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위아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x는 질량수가 동일하고 y만 질량수가 2 차이가 납니다. 그치? 그럼 실제로 위아래 또 얼마가 또 차이가 나야 됩니다. 2가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얘는 16분의 14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16분의 14. 그러면 지금 봐봐 여러분. y는 아까 중성자 몇 개짜리? 얘는 8개짜리예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이니까. 얘도 1대1이니까 합해서 14개가 되려면 얘는 6번이구나. 그치? 그래서 질량수가 요거는 12, 얘는 16 이렇게 들어간다. 됐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X 양성자는 6개. 자, B 플러스 1짜리는 중성자가 10개. 6분의 10이니까 정답은 3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엔 15번 보겠습니다. 2개만 더 하면 되겠다. 자, 자연계 존재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인데요. X2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하고 X2의 분자량은 가가 제일 큽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자량이 다른 게 3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동위원소는 몇 가지가 있어야 돼? 2가지만 있어야 돼. 동위원소는. 무슨 왜요? 아까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항이 몇 개야? 항이 3개지. 항이 3개라는 건 분자량이 다른 게 3개라는 소리야. 그치? 동위원소가 몇 가지가 있을 때? 2가지가 있을 때. 만약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항이 3개로 끝나질 않겠지. 무슨 얘기겠지, 그치? 항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다른 게 3가지면 동위원소는 무조건 2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자, 우리
얘를 가를 그냥 a 제곱으로 보고 나는 2ab로 보고 다니는 b 제곱이다라고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 나의 존재 비율은 2ab. 다의 존재 비율은 b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1.5가 됩니다. 그럼 b 제곱은요 3ab 이렇게 들어가니까 b가 하나 지워져요. 그러니까 b는 몇 a? b는 3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a랑 b랑 3대 1로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a를 1로 b를 3이라고 놓는다면 얘는 1, 그죠? 얘는 6, 얘는 9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그지? 중간값보다 뭐 하겠네? 더 작게 나타나겠지, 그지? 그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존재비가 더 크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 원자량은 지금 나의 분자량이 중간값인데 그게 절반보다 뭐 할 거다? 작을 거다. 네, 맞아요. 원자량이 작은 게 더 존재비가 크니까. 무슨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자연계의 가의 존재 비율은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의 존재 비율은 6이야. 그러니까 2가 아니라 6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됐지? 자, 이번에는 16번. 자, 원소 x랑 y가 있는데요. a, b, c, d 합은 다 10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x부터 볼게요. 여러분, x는 평균 원자량이 35.5입니다. 그럼 이거 존재비 바로 해도 되겠죠? 3대 1이니까 75, 25 이렇게. 자, 그리고 자, y는 평균 원자량이 69.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9쪽으로 71에서 얼마가 왔냐면 1.2. 그지? 71쪽으로는 0.8. 1.2 대 0.8이 몇 대 몇이야? 6대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60%. 요거는 4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C분의 D는 3분의 2가 됩니다.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g에 자 69짜리 쟤는 몰수가 69분의 1몰이야. 그치? 양성자는 몇 개씩 가지고 있지? 31개씩. 자, 그 다음 질량수 71짜리는 71분의 1몰이 있는 거야. 양성자는 마찬가지 31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69분의 71이니까 1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자, X2 1몰에 들어있는 질량수 35짜리와 37짜리의 존재 비율이 A랑 B일 때 자, 중성자는 다 해서 37몰만큼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풀 때는요 X2가 1몰이라는 건 X 원자로는 몇 몰만큼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2몰만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X2 분자가 1몰이니까 X 원자는 2몰만큼 있는 거지 뭐. 여기는 질량수 35짜리와 37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얘네 존재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는 몇 몰만큼 있고 얘는 1.5몰만큼 있고 얘는 몇 몰만큼 있으면 돼? 얘는 0.5몰만큼만 있으면 되지.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중성자 몇 개짜리? 18개짜리가 1.5몰이니까 여기는 얼마 여러분? 27만큼 있다. 얘는 중성자 20개짜리가 0.5몰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개만큼 있다? 10개만큼 있다. 그래서 중성자는 다 해서 얼마? 37몰만큼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지, 그치? 양성자, 중성자, 동위원소로 풀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알겠지? 오늘 숙제가 한 40문제? 42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다 풀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어는 사실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요거는 그냥 큰 줄기만 좀 잡아줄게요. 자, 보어. 사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 러더포드의 이제 원자 모형 다음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러더포드는
자, 원자 중심에 플러스 띄고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원자 핵이 있을 것이다. 그 바깥쪽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 그러면 왜 전자가 원자 핵으로 막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잖아, 그치?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이게 얘를 많이 봐봐. 이거를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지구 위에 이런 대기 중에 그치?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떠 있다면 당연히 아래로 뭐 하겠습니까? 손을 놓으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둘이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니까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저게 왜 끌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때 당시 사람들은 뭐를 떠올렸냐면 태양계를 떠올렸어. 태양계. 이제 태양계에 보면 중심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성이 태양으로 끌려가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그 왜 안 끌려가는 거, 여러분?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전자들도 뭘 하고 있나 보다. 원자의 주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알겠지? 이제 그게 이제 맞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전자기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다음 가시광선, 적외선, 이제 마이크로파들을 생략할게요. 마이크로파, 전파,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광선인 비저블 라이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리한 빛이 이제 가시광선이고 적외선 이건 알 거야, 그렇지?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갈수록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 한다? 에너지가 더 커진다. 자, 에너지랑 그 빛의 진동수와의 관계는 이게 되게 너무 단순한 거죠. 자, 이걸 진동수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진동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갖는 에너지랑 이게 갖는 에너지는 당연히 누가 더 커 보여? 지구수 많은 게 훨씬 더 에너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랑 진동수는 서로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랑 진동수는 서로 비례해. 근데 봐봐. 파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꼭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여기를 마루라고 하잖아요, 마루.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이라고 불러주고, 그죠? 그럼 진동수가 많은 애들은 마루 이게 금방금방 와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배출수록 파장은 뭐해져? 짧아져.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자, 보어가 뭐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해봤냐면, 자, 이렇게 생긴 방전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방전관이 뭔가요? 그냥 여러분, 그냥 형광등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방전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요. 한 1몰만 넣어볼까, 여러분? 1몰이니까 2g이야, 2g. 엄청 많은 거야, 그치? 개수상으로는. 아보가드로스만큼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들떴다가 원자핵에서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원자핵 가까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치? 이 전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뭐를 내보내주냐면 빛을 내보내는데 이 빛을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거야. 응? 알겠지, 그치? 자, 만약 여러분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어디든 다 존재할 수가 있다면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죠? 자, 실제 스펙트럼 결과를 보게 되면 선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 자, 요 에너지를 갖는 빛은 존재하지만 요 사이의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 주는 거니까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만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 껍질 개념이 되는 거죠. 응?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 개념은 보호 때 처음 나타났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어떤 개념은 가지고 오냐면 이 껍질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와. 그렇죠? 껍질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실제로 여러분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게 표면적이 점점 뭐하겠죠? 넓어지겠죠? 그치? 이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공간도 뭐 할 거 아닙니까? 점점 많아지겠네. 그치? 잠깐만요. 자, 바깥쪽으로 공간도 점점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 껍질,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가장 안쪽 껍질은 K, L, M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안쪽 껍질은 만약 원자핵에서 거리가 R이야 라고 친다면 여기는 2R, 여기는 3R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구의 표면적 공식이 4파이R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표면적이 점점 뭐한다? 넓어진다. 그만큼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전자도 뭐 할 거다? 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세 번째 껍질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몇 개까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2n 제곱개까지 들어간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 n이 뭡니까? n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얘를 주 양자수라고 하는 건데 자 껍질마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한 거야. 첫 번째 껍질은 n은 1, 두 번째 껍질은 n은 2 이런 식으로 전하겠죠. 오케이? 원래 여기서 막 라이먼, 발머, 파센 이런 것도 다 다뤄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내더라고. 요즘 나오는 수능 문제집에는 아예 문제가 없어. 보호 문제가 아예 다 빠졌어. 알겠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빼버렸어. 물리로 넘어가서 안 다루는 거야. 알겠지? 그지? 혹시 학교에서 다루면 얘기를 해줘. 쓰면 좀 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는 요것만 좀 하고 갈게요. 수소의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소의 이온 에너지는 수소에서 전자를 아예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의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소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수소 이제 양이온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가 1312kJ/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몰의 수소 원자에서 1몰의 전자를 뜯어낼 때 1312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이걸 수소의 이온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N은 1, N은 2, N은 3, N은 4, N은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 이제 에너지. 자,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원래 엄청 많은데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한대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봐봐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수소의 이온 에너지예요. 그게 1312kJ이 필요한 거야. 1몰당. 근데 여러분 이 무한대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라고 잡아주냐면 얘를 0이라고 잡아줘. 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겠지? 가장 큰 게 0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쪽 껍질인 에너지 크기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인 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kJ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되니까 1312만큼의 차이가 나줘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무한대를 에너지를 얼마로 잡았기 때문에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우선 알겠지, 그치? 그리고 껍질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요, 이거는 n제곱분의 1312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4분의 1312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는 얼마? 9분의
131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여러분. 무한대에서 여기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얼만큼이 나오냐면 4분의 1312만큼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4분의 3 곱하기 1312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크기 비가 3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껍질을 내려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들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아무리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까지 엄청나게 많은 껍질을 내려왔잖아. 그래서 얘는 껍질 한 개밖에 안 내려오고 그런데도 2에서 1로 내려올 때 방출한 에너지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무슨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라이먼 계열이야. 이때는 자외선이 주로 나와. 이런 표현을 쓰죠.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 이런 건 발머 계열이야. 라는 표현을 쓰고 발머 계열이 전부 다 사실은 가시광선은 아닙니다.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는데 자외선이 여기서도 나오니까 그냥 발머 계열 일반적으로 외울 때는 이제 가시광선 이렇게 외우는 거죠. 사실은 3, 4, 5, 6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만 가시광선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껍질 넘어가잖아. 그때는 약하긴 하지만 자외선이 나옵니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같은 자외선이어도 세기는 다른 거야. 2에서 1로 내려올 때 자외선이 훨씬 더 센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이거는 파센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때는 주로 적외선이 빛이 나온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라이먼, 발머, 파센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주에는 보어는 이 껍질 개념만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비탈로 넘어갈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설명이 가능하냐면 수소만. 수소는 전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전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근데 전자 두 개부터는 수소의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돼. 새로운 이제 원자 모형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오비탈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비탈 들어갈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고생했어 여러분.